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대비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번째 과목 색채 디자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색채 디자인의 실무, 그러니까 색채 디자인을 적용하는 실제 직무 분야에 대한 공부죠.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직무 하면 우리가 이제 시각, 제품,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시간에 일단 먼저 시각과 제품과 환경 디자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거의 20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접할 때 가장 안타깝고 좀 안쓰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어떤 공부인지를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시각 디자인이 뭔지, 뭐 제품 디자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인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시각 디자인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시각이니까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그러면 눈으로 보기 좋으면 시각이고 코로 하면 후각이고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이고 혀로 하면 미각 디자인이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쉬운 부분을 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거에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그래, 실력 많고 기술 좋은 사람들은 많지만 나는 좀 더 이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을 학생들의 마음가짐,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기본 기초를 한번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서 연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 되게 짧은 이 책으로 보면 한 장짜리인데 선생님 설명이 오늘도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디자인의 분류, 그 다음 영역인데, 자, 디자인의 대상, 디자인의 중심은 누구라고 배웠죠? 그렇죠. 인간입니다. 인간.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 인간은 누가 있어요? 나와 남이 있다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행복을 다룰 때 우리 디자이너들은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남에 대한 행복이지. 물론 나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100% 거의 이기적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소중하죠. 내가 소멸하거나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 저는 뭐 세상에 종말이 오네 만에 그러는데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그게 종말이야. 나 하나 죽으면 세상 종말로 죽나 나 하나 죽나 똑같습니다. 뭘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 삶을 어떻게 질 좋게 사느냐의 문제지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수능하고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도 해줄까? 원래는 자, 뭐 맹모 삼천지교 얘기 하나 해주고 넘어갈게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세요? 아십니까? 그래요. 맹자의 엄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한 이야기. 그게 맹모삼천지교예요. 많은 분들이 그 맹모삼천지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역시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교육 환경을 바꿨더니 아이가 훌륭한 이런 사상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로 보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맹자 엄마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치맛바람이 아주 대단한 그 당시 이사도 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엄청난 그 교육열이 높았던 지금의 강남이나 이런 학군에 막 보내주시는 엄마들이처럼 그런 엄마들처럼 훌륭하신 엄마였나? 우리 어머니처럼 시골에서 막 나를 촌동네에서 기르신 우리 엄마는 별로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맹자 엄마는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맹자도 훌륭했던 거예요. 맹자 엄마는 일부러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한 거지 뭐가 나쁘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그러면 자, 그 공동묘지였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 에요 하면서 그런 것만 따라 하니까 엄마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시장으로 갔대요.
시장에 갔더니 장사하는 거 보면서 장사 흉내를 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당 가까이 갔더니 서당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서야, 순서. 첫 번째는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걸 가르쳤던 거예요. 죽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음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지고 그리고 모든 걸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욕심을 내려놓게 돼 있는 시점이 바로 죽음 앞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당장 죽는다는데 뭐 부귀영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살고 싶지. 그래서 맹자 엄마에게가 분명 그렇게 가르쳤을 거야. 봐봐라 맹자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죽지. 저 사람은 권력이 많았는데 죽지.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죽지. 봐, 우리 인간은 죽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다 죽는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될까? 아니지.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이해돼야 좋은 철학가가 되고 사상가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이 전쟁터에 죽음을 경험한 어린아이들은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죽음 앞에 있는 애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아파하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 엄마가 막 울고 있으면 애기가 그래요. 엄마 울지 마. 미안해. 그래요. 어린 것이.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 내 정체성도 그렇고 이렇게 확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죽음을 그렇게 뭐 부정적이거나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맹자를 따라서 우리 첫째도 제가 화장터도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자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똑같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하튼 다 까먹었어요. 걔는. 여하튼 간에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에서 뭘 가리킨 거냐면 시장은 삶이 있어요. 인간들의 삶, 아픔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존을 위한 어떤 삶이 있는 곳이에요. 인간 냄새가 나는 곳이죠. 시장이라는 곳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다음 남을 배려하고 마지막이 이제 학자적인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지. 아니, 무슨 공부만 해가지고 훌륭하게 된 그런 건 아니다. 맹모삼천지교의 뭐 이야기를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도 좀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얘기를 했어요. 여하튼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된다. 나와 남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사회라고 한다. 자, 인간들은 사회를 이루고 어디에? 자연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죠. 그죠? 우주와 지구. 그죠? 이 지구 안에 자연 속에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가지가 이 디자인의 뭐 트라이앵글, 뭐 문화의 3요소, 디자인의 트라이앵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인간은 사회에서 뭐 한다? 사람들이 소통한다. 근데 소통을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자 해서 나온 게 소통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말을 만든 게 뭐다? 시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러는 거예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 소통, 디자인.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Communication. 근데 왜 앞에 비주얼을 놨느냐? 우리 심리에서 배울 때 우리 인간은 사실 시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오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감 소통 디자인이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다? 시각이다. 그래서 오감 중에 가장 대표인 예를 시각을 놓고 시각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인데 말을 줄여서 그냥 시각 디자인이라고 한 거예요. 뭘 다루는 것이다? 소통을 다루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 그리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뭘 사용합니까? 도구를 갖다 쓰죠. 그 도구를 디자인하는 걸 우린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구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이제 예전에 그 아낙네들, 엄마들이 하는 업무 중에 반 이상이 세탁이었어요. 지금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탁물이. 그걸 만약에 사람이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하는 것. 그래서 바늘부터 우주선까지라고 해서 모든 제품 디자인 분야가 가장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를 자연 속에 어떠한 공간이죠. 공간 개념으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주도 공간, 자연도 공간. 예전에는 그냥 동네였지만 지금은 이제 지구 개념이죠. 나가서 우주까지 포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환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환경 디자인. 그래서 환경 디자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 보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누구 중심? 인간이 있는 공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내에 있고요. 하나는 실외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공간을 우리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고 실외에 있는 거를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내에 있는 인간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외라는 거는 우리 실외, 바깥에 있는 것이겠죠. 뭐 공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 자연 환경이 그래서 요 실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 삶을 에 있어서의 대표 디자인인데 얘네 이 세 개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뭘 만드느냐 그러면 문화라는 걸 만들어요. 문화가 뭡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죠. 문화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통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뭐가 있어요? 버릇이 있죠. 버릇, 습관이 있어요. 습관의 중요성.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버릇이 들으면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니 이렇게 이때 수명은 40살이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전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예. 그래, 시대에 60까지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60까지 간다는 얘기는 한 번 버릇 들으면 60까지 뭐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버릇을 잘 들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라도 문화를 갖고 있어요. 국가, 우리나라만의 사람들의 문화. 우리나라 음주 문화라 일본의 음주 문화와 미국의 음주 문화와 중국의 음주 문화와 러시아의 음주 문화는 다 달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의 뭐 대표적인 특성이라면 1차에 안 끊는다는 거죠. 보통은 적어도 1차, 2차는 해야 뭔가 마신 것 같고 뭐 많게는 3차, 4차, 막 5차 막 이렇게 가야 되는 문화죠. 그죠? 교육 문화, 보건 문화 등등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이 문화의 무서움은 한 번 만들어진 문화는 우리 후손들이 이 문화 속으로 계속 사회에 이제 들어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얘네들은 술도 안 먹었던 애들이 왔는데 얘네들도 1차에 안 끝내. 그 문화가 사람들을 자꾸 좌지우지하게 되고 이 문화는 곧 사람들의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시민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으면 문화도 높은 것이고요. 시민의식이 낮으면 문화도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영향을 준단 말이죠. 사실 문화는 우리 디자이너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만들어요. 일단 크게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법을 다루는 분야인데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말은 뭐냐? 힘이에요. 힘. 자, 여러분 오른손 들어.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영상인데도 지금 들고 있잖아. 바보죠, 바보. 영상에서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면 모를 텐데도 들으잖아. 이게 힘이에요. 선생님이 가진 힘입니다. 뭐냐? 여러분은 저를 선생이라는 권력을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 그래서 나는 그 권위로 인해서 권력을 갖게 되고 손 들어 그랬더니 영상인데도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 이게 힘인 거예요. 힘.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그럼 바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 뭘 만드는 뭐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법이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싸우고 나면 뭐라 그래요? 법대로 해 이 자식아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라. 바로 힘이에요. 그러면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법부, 국회의원, 대통령, 각 부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권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법이라는 것은 되게 어떻습니까?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이익이 갈 수 있고 이익이 없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 만들 때 서로 싸운다고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거거든. 근데 진짜 싸우죠, 우리나라는.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계속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준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날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더 만들어주려고 막 서로 싸우게 되는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 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20대가 좀 선거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20대들을 좀 무시한다고. 왜? 뽑아주지 않으니까. 40대, 50대, 60대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40, 50대 법만 만들잖아요. 20대들은 좀 괜히 손해를 받고 소외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그거 뽑아봤자 소용없어요. 막 이러는데 안 그래요. 20대들이 열심히 뽑아줘 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 선거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 선거 안 하고 정치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아요. 디자인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왜 중요하냐. 그 법이 적용되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문화를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잘못된 법은 잘못된 문화를 만들게 되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자꾸 편가르게 하면서 국민들을 서로 여자와 남자, 나이와 20대와 나이들, 지역과 지역 이런 편가르게 하면서 싸우게 만들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한 번 만들어진 문화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목숨 바쳐야 바꿔요.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라고 하는 속담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또 문화를 만들죠. 그분들이 입는 옷 따라 입고 그분들이 말하는 말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를 만드는데 정치인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 분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이 단순히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단순히 그림이나 잘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지만 이 문화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의 정체성. 선생님은 잘생겼어? 그래서 어느 날 나보다 더 잘생긴 원빈을 봤어? 다른 문화. 그러니까 내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보고 난 오징어였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문제인식이라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종량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종량제를 하지 않을 땐 사람들이 막 함부로 버렸어요, 쓰레기를.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문화였는데, 정치인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갔더니, 종량제를 하네? 너무 괜찮은데? 하고 한국 돌아와 보면, 한국에 있을 때 몰랐지만 그걸 보고 와서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문화 충격을 받고 와서 보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접하고 하는 훈련이 많이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요. 그런데 또 만나면서 상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좋은 게 있으면 내 거로 탁탁탁 다 해서 내 거랑 융합해서 나 스타일을 만들면 돼요. 선생님도 강의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닌데 선생님도 저보다 유명하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 강의를 다 뒤져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가 좋은 예시나 그들의 스타일 중에 괜찮은 게 있다면 보면서 부러워요. 되게 잘한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면 마음들 들지만 그런 분들 걸 가져와서 내 스타일을 다시 재해석해서 쓰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표절은 안 되지만 모방하고 리디자인하고 리스타일 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것들을 적극 활용해라. 많이 쓰고 내 거 가져가서 써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가 만나서 그 문화들이 융합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우리 전통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를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안 좋은 문화는 개선하고 또 새로운 문화는 좋은 문화는 받고 해서 계속해서 시대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옛날 그대로 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지금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조선시대 음식이랑 똑같나요? 아니에요. 지금이 천만 배는 맛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옛날 게 더 맛있었는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옛날에는 너무 배고파서 그랬던 거야. 가난해서. 예, 선생님도 군대 있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 때 행군하고 나서 먹었던 알사탕과 그 쌍화차 있었거든요. 지금 저도 안 먹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고 물 한 모금 못 먹은 상태에서 마셨을 때 샤라랄랄라 완전 좋았었어요. 예, 그런 거지. 과거에 음식이 맛있었다. 맛있긴 했었어도 지금이 훨씬 맛있죠. 지금의 이런 감칠맛이며, 저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죠. 예. 하여튼 문화는 시민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디자이너들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에서 소통하는 디자인, 시각 디자인, 공간을 디자인, 환경 디자인, 도구를 디자인하는 제품 디자인, 그리고 공간은 실내와 실외가 있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제 어디 가서 야, 시각 디자인이 뭐야? 그랬더니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디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셨죠? 시각 디자인은 인간의 소통을 디자인하는 분야.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돼요. 네, 그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야, 제품 디자인이 뭐야? 인간이 쓰는 도구 있잖아? 그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써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분야가 바로 제품 디자인이야. 환경 디자인이 뭐야? 환경은 인간이 사는 공간 있지. 실내, 뭐 자동차 공간도 될 수 있고, 비행기, 뭐 화장실, 하여튼 실내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실외의 디자인. 실외, 인간이 사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야. 그래서 실외, 자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자연이 훼손되면 인간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오니까 자연도 지켜야 되겠지? 자연도 디자인해야 되겠지? 그런 개념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도 없이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림이나 그리고 디자이너 되면서 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물론 그림 잘 그리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 도구니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많이 그려봐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기능적인 것은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엔 못하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이런 생각의 것은 자꾸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도 문제. 말만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아니죠.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맹신하면 안 돼요. 인간은 100%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 너와 함께 하자고 유비 관우 없어요. 인간은 배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함께 같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동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해야 돼. 함께. 같이 하면 안 좋아. 함께 하세요. 함께. 알겠죠?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일단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이렇게 공간 디자인이 아니죠. 이거는 환경 디자인이죠. 왜 이렇게 자꾸 오타를 저는 할까요? 환경 디자인입니다. 시각은 뭘 다룬다고요? 소통. 제품 뭘 다룬다고요? 도구. 공간은 뭘 다룬다고요? 환경은 뭘 다룬다고요?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짜증나게 그걸 또 2차 디자인, 3차 디자인, 4차 디자인으로 또 나눠요. 2차 디자인은 뭐냐?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통 2차 디자인, 3차 디자인은 보통 입체적인 형태를 3차 디자인, 4차 디자인은 공간의 개념의 디자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각 디자인의 대표는 2차, 제품 디자인 대표는 3차, 공간 디자인의 대표는, 환경 디자인의 그것은 4차,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차 시각 디자인은 3차 디자인,
4차 디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진짜 입체, 진짜 공간, 그 4차 아니고요. 준입체라고 합니다. 뭘 한다? 준입체 또는 준공간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입체 형태가 아니라, 입체로 인정해줄게. 그래, 입체로 해줄게. 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자, 평면 디자인 시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심볼, 상징, 기업의 상징 심볼,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 삼성이야 라고. 예. 시각 디자인이면서 2차 평면, 타이포그래피, 문자 디자인이에요. 전반적인 다 문자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그림 그리는 디자인, 리플릿, 전단지, 편집 디자인, 뭐 잡지, 신문 이거 만드는 디자인, 일러스트, 그림, 포장지. 자, 포장지와 패키지는 좀 달라요. 포장지와 포장 디자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포장지는 종이기 때문에 2차지만 포장 디자인은 어때요? 이렇게 형태에 쌓여져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입체 형태로 사용되거나 이를 했을 때 준입체. 그래서 패키지는 준입체. 사인 디자인은 뭐예요? 간판 디자인 얘기하는 거야. 간판도 어떤 입체적인 형태에 있으니까 입체인데 준입체. CIP는 기업 이미지 통합화. 그래서 심볼, 뭐 전용 서체, 뭐 기타 등등, 뭐 전용 색상, 그 다음에 캐릭터, 뭐 이런 애들 다 포함한 기업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입체라는 건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IP, 준입체, POP, 구매 시점 광고, 제품 팔 때 거기에 있는 광고들 전체 다. 그 애들도 입체적으로 인정을 하죠. 디스플레이는 전시 디자인. 전시도 사실은 공간 디자인 쪽에 가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차라고, 입체라고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디자인, TV. 자, TV 안에 들어가면 평면이지만 안에는 엄청난 공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CF, 애니메이션, 무대 디자인, 무대도 마찬가지죠. 영상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시각 디자인에서도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은 요 평면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업무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제품 디자인인데, 제품이라는 건 대부분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뭐예요? 입체의 형태를 갖고 있죠. 뭐 공업 디자인, 액세서리, 공예, 가구, 조명, 이 외에도 뭐 자동차니 뭐 되게 많죠. 그런 애들 대부분 다 3차입니다. 그런데 2차가 있어요. 2차는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은 뭡니까? 옷감이라는 옷감은 제품이잖아요. 옷감의 어떤 그 문양 자체가 정보를 전달합니까? 아니죠. 평면이라고 무조건 시각이 아니고 정보를 전달해야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감은 평면이지만 제품이기 때문에 2차. 벽지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카펫 디자인도 다 그렇죠. 인테리어 패브릭, 가구에 들어가는 문양들이 바로 패브릭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은 대부분이 3차지만 이런 애들이 2차. 그리고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4차입니다.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점포, 인테리어, 조경, 정원 디자인, 스트릿 퍼니처, 또 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4차 디자인이다라고 해서 요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된다는 것.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옷, 이거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런데 옷에 선생님을 광고하는 내용이 들어갔어. 그럼 뭐야? 제품 디자인이면서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게시판, 길거리에 있는 게시판은 뭘까요? 길거리에 있는 스트리트 퍼니처니까 환경 디자인이면서 게시판 자체는 제품 디자인이니까 제품 디자인이면서 그 안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시각 디자인인 것이죠. 이렇게 시각은 시각, 제품은 제품, 환경은 환경 이렇게 되지 않고요. 얘와 얘네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디자인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하는, 특히 이 공간 쪽이 많은 부분 협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각에 제일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공간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하는 어떤 문제들이 이게 제일 많고
그다음 많고 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 방법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 우리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경 디자인은 뭘 다룬다고요? 공간을 다루죠. 영어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은 프로덕트 디자인, 그 다음 환경 디자인은 environmental 디자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아름다워야 된다, 쾌적해야 된다, 기능적으로도 편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과 환경을 조화롭게 구축하여 생활 터전에 대해서 디자인해서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시각 제품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되게 많고, 보통 환경 디자인 그러면은 공간 디자인 개념에서 많이 접근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공간 디자인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하겠지만, 크게 경관 디자인, 전시 디자인, 실내 디자인, 실외 디자인 등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합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들의 삶의 어떤 그 터전이 되게 넓어졌죠. 우주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자, 환경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조건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환경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연미와 인공미를 좋아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제 도시를 우리가 개발할 때도 보면 공원을 만들거나, 우리나라는 이제 산도 많죠, 그죠? 산책로라든가 이런 또 가로수 같은데 이제 나무들을 심거나 하는 그런 식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그랬을 때 진짜 제일 좋은 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인간들이 건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스스로가 뭔가 그 자연스럽게 뭔가 균형을 맞춰요. 지금 우리나라 38선 안에 있는 그 자연 환경이 되게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손을 대지 않으면 자연 환경 자체가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뭘 만들어요?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인공적인 것이 들어가는 순간 다 망쳐버립니다. 인간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이게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한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자연과의 조화, 이렇게 문을 내는 방향, 위치, 이런 것들, 물론 예전에 뭐 땅에 대한 뭐 명당짜리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본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디자인 중에 일부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자연과의 조화,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연의 보존하고 보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에는 이 온난화 이런 거로 인해서 인간의 어떠한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요즘에는 이런 자연의 보호 보존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이 실외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공공기관의 배치를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공공기관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이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시로도 옮기고 막 이렇게 지방으로 옮기면서 이제 지방의 발전을 좀 고려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색으로 배경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된다. 자, 환경의 색을 막 쓰면 안 됩니다. 실외 환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외에 있는 간판들도 자기 집에 달았지만 안에다가 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바깥에 다는 순간 환경의 장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간판도 그 환경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으로는요, 간판도 막 달면 안 되고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도안 같은 거 다 통과받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어기면 벌금인데 잘 지켜지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은데 예전보다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 선택 시 자연색을 고려해야 된다. 재료 선택도 자연적인 색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고, 그 외에 광선, 온도, 기후 이런 것들도 자연색을 고려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요즘에 환경 디자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지속적이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는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그 환경 디자인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환경 디자인은요, 중요한 게 이제 설계라는 개념, 그 설계한 것을 만드는 걸 시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시공하고 나서 그것이 잘 설계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감리,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 설계, 시공, 감리 하시는 분들 플러스 거기 우리 디자이너가 같이 하는 건데, 어때요? 시각 디자인보다도 훨씬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삶의 터전이 이제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선생님, 디스플레이는 시각 디자인 아닌가요? 아까 3차라고 하셨는데, 걔도 되고 또 실내 디자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환경 디자인에 들어가기도 해요. 건축 디자인, 5개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디자인, 조경,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하는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도시계획, 도시경관, 생태그린, 에코 디자인, 환경 친화적 디자인, 리사이클링 디자인, 에너지 전략 디자인 등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서울을 우리들은 항상 지냈던 공간이라 되게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서 오는 그 외국인들은 우리 서울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 도시 안에 경복궁이나 창경궁 같은 그런 그 옛 건물이 같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여하튼 그 외에 이제 크게 경관, 전시, 실내, 실외 디자인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관 디자인인데, 경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어떤 경관이죠, 경관. 그 경관에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 요소가 있고 자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에는 위치, 크기, 색과 색감, 형태, 선, 질감, 농도 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경관의 요소들이고, 원경, 중경, 근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원경, 좀 가까운 중경, 많이 가까운 근경. 그리고 동적 경관은 시퀀스라고 하고 정적 경관은 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교재를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뭐 내용은 되게 당연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좀 쉬워요. 그리고 경관의 종류가 있어요. 뭐 천연미적 경관, 파노라마 경관, 뭐 포위된 경관인데 걔네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올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 디자인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이건 4년 내내 공부해도 모자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주 개론적인 것들만 나와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전시 디자인은 뭐 전시하는 공간 디자인이겠죠. 이 전시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이기도 해요. 왜? 전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각 디자인 분야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리고 전시 디자인에서는 뭐 그닥 나오진 않고요. 전시 디자인 할 때 이제 뭐 전시 디자인 공간을 배치하는 관련한 전시 디자인의 공간에 관련한 문제들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컬러에 관련한 파트이기 때문에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해서 뺐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조금 찾아보셔도 괜찮고. 그다음 실내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조경 쪽이 좀 많이 연결되어 있고 건축, 토목, 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실외는 실외에 있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도 되고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조경,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외에는 조경과 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 그러면 뭐 인테리어, 실외는 뭐다? 익스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은 집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자동차의 선박이나 내부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작업 공간, 생활 공간, 공공 공간, 특수 공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작업 공간은 뭐 작업하기 위한 것이고, 생활 공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고, 공공기관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특수 공간은 어떤 특수 목적의 공간이고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류를 좀 익혀두시고요. 인테리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그냥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컬러를 하느냐, 어떤 조명을 하느냐, 또 어떤 소품을 놓느냐, 또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간에서 또 좀 나오는 게 뭐냐면 공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 뭐가 있어요?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고 문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보가 있죠. 그래서 수평적인 요소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고 또 천정은 좀 밝아요. 바닥은 좀 어두워요. 무게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위에는 조명 위에서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벽은 차단 수직 수평적과 수직 그다음 보 이런 기능들 그리고 우린 컬러이기 때문에 밝기 같은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 조명이나 가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내 디자인의 기본 프로세스 과정 관련해서 기획 기본, 실시 설계, 공사 감리 이것도 한번 책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도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시방서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방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 순서나 방법, 마감의 정도, 제품의 규격, 품질 등을 명시하는 책자 또는 도면을 시방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방서에 관련한 도면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도면 관련한 문제만 내려도 엄청 많아요, 양이.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양이 되게 많은데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해야 되는데 가끔씩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다행인 것은 미시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부분으로 나와서 좀 다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환경 디자인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네요. 그죠? 여러분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강의 듣고 따라오셨다면, 이제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함이 엄청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재를 보고 반드시 읽고 암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만 듣고 그냥 뭐 알겠지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들어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자극을 줘야 되고 또 자극 줘서 또 다 까먹은 것 같았어도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자극하고 그러면 그때 그게 생각나는구나 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암기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것은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60점이라는 점수는 여러분 막 코피 흘리면서 밤새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선생님 강의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체크리스트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오답 체크하고 이러면 떨어지라고 구술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강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유정의 미를 잘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